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2026년 4월 7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주간 휴전이 끝나는 날은 2026년 4월 21일입니다. 4월 11일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은 12일 최종 결렬이 선언되고 벤스 부통령과 협상팀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협상에 숨겨진 의미는 미국이 300명 규모의 초대형 협상단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왔다는 것입니다. 300명은 현대 외교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매머드급 협상단입니다. 보통 고위급 회담은 수명에서 많아야 수십 명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보통입니다. 300여 명의 협상단에는 백악관 외에도 재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법무부 등 각 분야의 에이스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어떤 디테일한 제안을 해도 현장에서 바로 검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동식 정부를 통째로 파견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단순한 협상 시작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결론을 내기 위해 움직였다고 봐야 합니다.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1시간짜리 마라톤 협상 끝에 협상은 노딜로 끝이 나게 됩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안은 이미 제시했으니 받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협상 결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충돌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연구 폐기와 검증 가능한 수준의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 선언을 서면으로 요구했고 미국은 서면 보장을 거부했습니다. 불가침은 상대방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적인 약속입니다. 불가침 조약은 싸우지 말자는 조약이고 이란은 말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각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이란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선별적 통과 및 통행료 징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입니다. 세 가지 쟁점 외에도 일시적 휴전과 영구적 종전에 대한 시각 차이도 큽니다. 미국은 일단 45일 휴전을 하고 종전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이란은 휴전은 의미가 없고 종전을 이야기할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결렬된 협상은 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렬이라 오늘이라도 미국이 공격에 나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작업을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중동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의 사령관 명의로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프랭크 E. 피터스함, 마이클 머피함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해 해협을 안전하게 만드는 더 큰 임무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향후 며칠 내 수중 드론을 포함한 미군 추가 전력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어떤 미국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며 미국 두 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부인했습니다. 둘의 말이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구축함 두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유턴을 해서 다시 오만만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구축함 두 척의 호르무즈 해협 찍먹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구축함들이 항로 정밀 매핑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매설된 지역이 아래 원형 지역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 구축함들이 들어갔다 유턴한 지역이 원형 지역이고 이곳에 해저 지형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항로 정밀 매핑을 한 것 같습니다. 항로 정밀 매핑과 기뢰 탐색이 끝나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능력이 있는 선박을 보내서 제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뢰 제거 작업은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로를 개척하는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영화처럼 배를 해안가에 직접 대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강습 상륙함을 띄우고 공기 부양정 등을 보내서 섬에 상륙하고 강습 상륙함에서 이륙한 헬기로 항공 강습을 같이 합니다. 공기 부양정 등이 섬에 상륙하려면 해협 바깥에서 출발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강습 상륙함이 해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상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도
소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기나 수십 기까지는 몰라도 기레가 수백 기 이상 깔려 있으면 기레를 청소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현대전에는 계류기레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류기레는 바다 바닥에 가라앉은 무거운 추에 케이블이나 쇠사슬을 연결해서 물속에 떠있는 기레입니다. 계류기레는 케이블이나 쇠사슬을 절단한 뒤 수면에 떠오르는 기레를 기관포 등으로 사격해서 파괴하는 식으로 소해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해가 힘들고 무서운 것은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해저기레입니다.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서 숨죽이고 있다가 선박이 지나가는 것을 센서로 탐지하면 기레가 떠오르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해저기레는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모래 등에 덮이면서 이장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든 기레입니다. 현재 미국의 소해 능력은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14척의 소해함을 건조했고 2척은 훈련용으로 사용해서 12척의 소해함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퇴역을 시작해서 2025년 9월 25일 마지막 남은 4척이 바레인 마나마 기지에서 퇴역을 했습니다. 소해함의 임무는 4척의 연안 전투함이 소해 키트를 장착하고 대신하게 되었는데 소해 전용함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퇴역한 소해함들은 기레가 반응하지 않는 나무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연안 전투함은 소해 장비를 장착한 일반 함선이기 때문입니다. 연안 전투함은 강철이나 알루미늄 선체라 기뢰에 취약해서 직접 기뢰에 들어가지 않고 탑재한 소해 헬기나 무인 수상정을 보냅니다. 소해 헬기나 무인 수상정으로는 아무래도 소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뢰는 새톱 같은 장치로 기뢰에 연결된 쇠사슬을 끊고 기뢰를 부상시켜 터뜨려야 합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살포한 기뢰가 수십 기 수준인지 수백 기 이상인지입니다. 수백 기 이상이 살포되었다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말로 봐야 합니다. 다음 주면 미국의 항모 세척 공격 범위에 이란이 들어왔습니다. 링컨함은 오만만에 대기 중이고 정비를 위해 잠깐 철수한 포드함은 정비를 마치고 4월 2일 크로아티아를 이미 출발했습니다. 3월 31일 미국 노포크항을 출발한 부시함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4월 13일에서 14일경 아라비아해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월 28일이 지나면 전쟁 개시 60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쟁법에 의하면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이란과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아니라 작전이라고 하지만 법적인 위험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월 28일부터 한 달을 연장해서 60일에 30일을 추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30일은 안전하게 철수를 하기 위한 연장이지 이 기간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안전한 철수를 위해 몇 가지 할 수 있는 작전이 있습니다. 철수를 방해하는 적을 타격할 수 있고 소해 작업이 가능하며 지상군이나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공권 장악이 가능했습니다. 트럼프는 철수는 시작하는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공격을 한다는 논리로 60일에 30일을 풀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 300명의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규모였습니다. 협상은 파토가 났고요. 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라 협상 결렬은 휴전을 끝내고 전쟁을 시작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쿨타임이 차고 있어서 꽤 긴장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